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하는 한국 대표팀 마침내 클린스만호 사단이 공식 발표되면서 우려가 조금은 기대로 바뀌고 있는 흐름인데요. 무엇보다 어떻게 보자면 한국 대표팀 역사상 가장 화려한 커리어로 구성된 코칭 스태프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뭐 쾌프케는 거의 뭐 클린스만급에 해당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예. 네. 저 진짜 쾌프케 부임하고 이제 로이타드하고 그 두 명은 정말 놀랬습니다. 헤어초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쾌프케랑 로이타드는 전혀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네, 한준TV에서는 부버지 독일통 김현민 기자와 함께 이 클린스만 사단의 완전체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헤어초크 수석 코치에 이어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도 놀란 이 안드레아스 쾌프케 코치 소개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쾌프케 코치는 무엇보다 독일 대표팀의 월드컵 우승 코치이자 또 17년이나 독일 대표팀을 이끌었던 황금기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 선수로도 월드컵과 유로 우승을 전부 다 차지했던 인물이었죠. 예, 지금 레브 감독도 보이고 한지 플릭 감독, 이제 독일 대표팀 코치 시절의 모습인데 이런 인물들과 함께 세계 축구의 최전선, 최고의 트렌드를 앞서고 있던 그 팀에서 코치로서 맹활약을 했고 무엇보다 기발한 훈련, 그냥 선수로서의 경험만이 아니라 코치로서도 대단한 이력을 쌓았거든요. 일단 뭐 선수 시절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쾌프케 같은 경우는 1962년 3월 12일 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지역이에요. 예, 그 이재성 선수가 또 활약을 했었던 홀슈타인의 그 연고지 킬인 건데요. 여기는 사실 그 독일에서는 독일보다도 덴마크로 더 인식되고 있는 곳이긴 하죠. 예, 물론 골키퍼 코치지만 아마 이재성 선수와 한국 대표팀에서 만나게 되면 킬을 주제로 좀 대화를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킬 주제로 대화를 풀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가 약간 소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이재성 선수가 대표팀에서 새로운 스태프와 얘기할 때도 좋은 그 인연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근데 이제 쾌프케 같은 경우는 킬 태생이다 보니까 홀슈타인 킬 유스 출신이고요. 사실 뭐 이성 선수의 선배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선수 경력을 시작을 해서 이제 헤르타 베를린을 거쳐서 뉘른베르크에서 이제 그 전성기를 보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뉘른베르크 하면은 지금 뭐 하브리그에 있는 팀이니까 얕잡아 볼 수 있는데요. 이 팀의 애칭이 클럽이에요. 왜냐면은 독일 초창기 최강 팀이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마치 이제 잉글랜드의 뭐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뭐 그런 과거의 영광이 있던 팀인가요? 노팅엄 포레스트는 조금 그거는 그렇게 오래된 옛날이 아니고요. 약간 좀 프레스턴이라던가 초대 우승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팀한테 클럽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애칭이 이 팀만이 진정한 클럽이다. 그런 의미로 붙게 된 거예요. 원조 느낌 약간 이런 거네요. 네, 그러면서 그 분데스리가 초창기에도 상당히 강호로서 이어왔었고 이 시기도 그러니까 뉘른베르크가 강호로 자리 잡고 있던 시기였어요. 이때는 그래서 바이에른과 함께 이제 그 바이에른 더비로 불렸었거든요. 그래서 남부를 대표하는 명가였는데요. 그 팀에서 1986, 87 시즌부터 1993, 94 시즌까지 8시즌을 뛰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랑 마르세유도 프랑스 명문이죠. 그렇죠. 예, 마르세유를 거쳐서 1999년 1월부터 2001년 7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뉘른베르크에서 선수 경력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본인의 전성기 클럽에서 또 은퇴까지 했고 또 마르세유는 요 시기 조금 전에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했던 당시의 팀이니까 최전성기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수 시절에 그 분데스리가 출전 경기가 280경기로 구단 역대 최다 분데스리가 출전 2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공식 대회로 다 합쳐도 362경기로 3위에 해당을 하는데요. 그런데 4위에 있는 선수가 막스 몰록이라고 지금 그 뉘른베르크 구장 명칭이 막스 몰록이고요. 막스 몰록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1954년 월드컵 첫 그 독일의 서독에 우승을 했었을 때 핵심 멤버로 결승전에서도 골을 넣었던 전설적인 공격수였습니다. 전설들을 배출하는 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팀의 또 전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식 대회 보면은 4번부터 7번까지 다 흑백이죠. 과거의 명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근래에는 이제 쾌프케가 최고의 이제 레전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쾌프케가 또 독일 대표 선수로도 굉장한 활약을 펼쳤고 우승컵과도 인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1990년 월드컵 우승했을 때 그때는 뭐 그 백업이긴 했어요. 보도이그너라고 또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골키퍼가 주전 골키퍼였거든요.
했거든요. 하지만 유로 1996대에는 본인이 주전으로 나서가지고 이제 우승을 견인을 하면서 대회 최우수 골키퍼에 선정이 됐었고요. 예. 또 이제 1982-83 시즌에 뭐 홀슈타인 리그컵 대회 뭐 예. 우승을 이제 홀슈타인 킬한테 선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뉘른베르크가 이때 이제 힘든 시기 때 돌아온 거였거든요. 예. 케프케가 그가 선수 경력을 화려하게 장식하고서 돌아오자마자 팀을 또 2부 리그 우승을 이끌면서 분데스리가로 승격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케프케는 1993년에는 무려 독일 올해의 선수에 선정이 됐는데 위에 명단들 보면 화려하죠. 클린스만 감독님 예. 있고요. 헤슬러 예. 그 플레이메이커로 유명했었죠. 그리고 마테우스 있고 슈테판 쿤츠 뭐 또 다시 헤슬러, 클린스만 또 잠머 이때는 발롱도르 수상자기도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위르겐 콜로도 있었고요. 이 선수도 도르트문트에 굉장히 터프한 수비수였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비어오프 뭐 올리버 칸, 발락 이런 선수들이 이제 독일 올해의 선수를 수상을 했었죠. 아마 올드 팬들은 이 케프케 이름이 굉장히 낯이 익으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최근 팬들도 지금 이 올해의 선수 명단을 보시면 케프케가 어느 정도의 독일에서 위상이 있는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올해의 골키퍼도 1987년과 1993년과 1995, 1996년에 수상을 하면서 4회를 수상을 했습니다. 예, 저 때문에 올리버 칸이 사이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독일 축구의 골키퍼 하면 올리버 칸 떠올리고 요즘엔 노이어 떠올리시는데 그 정도의 급의 선수다. 그러니까 독일 그 명수문장 계보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처음에 제프 마이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하라이트 슈마우가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보도 일그너와 케프케의 라이벌리가 있었고요. 이 둘이 그러니까 라이벌리였는데 일그너가 먼저 이제 대표팀에선 주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케프케가 물려받게 된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칸과 레만의 라이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노이어가 이어가게 된 거죠. 예. 노이어는 조금 독주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노이어와 테어 슈테겐이 있다면 그 조금은 이제 케프케가 테어 슈테겐 레벨이지만 좀 더 높았다. 경쟁 구도에서는 약간 그런데 테어 슈테겐과 노이어는 나이 차가 좀 있다 보니까 예. 이거는 노이어가 너무 오래 해먹어서 그렇게 된 케이스죠. 예. 어쨌든 그런 급의 그러니까 독일의 레전드 골키퍼 중에 한 명이고 또 독일 축구 자체가 세계적인 골키퍼를 계속 배출해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1996년에는 유럽 올해의 골키퍼에도 선정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놀라운 게요. 유럽 올해의 골키퍼 31번 수상 중에 13번이 독일 골키퍼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노이어도 많이 수상했고 칸도 많이 수상했는데 일그너도 있고 레만도 있고 케프케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즉 이제 독일 축구 역사를 대표하는 골키퍼가 한국 대표팀 골키퍼 코치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우리 골키퍼들을 이 케프케 코치가 이제 지도하고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은퇴하자마자 뉘른베르크에서 이제 마케팅 회사인 우파에서 디렉터 일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당시 이제 그 팀 정신과 동기부여, 성공,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같은 주제에 대한 강의와 이제 세미나 같은 것들을 개최를 했었다라고 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 대표팀 골키퍼 코치직을 수행을 하면서 이때 뭐 레만이 이제 칸을 제치고 주전 골키퍼 등극할 때 있어서의 조율사 역할도 했었고요. 예. 또 이제 노이어와 테어 슈테겐 사이에서도 조율을 상당히 잘한 걸로 알려져 있는 거죠. 예, 무엇보다 17년이나 활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감독이 바뀌는 상황도 있었고 물론 뭐 레브 감독이 뭐 장기 뭐 집권을 하긴 했지만 그 과정 속에 꾸준히 실력을 인정받았고 노하우도 쌓였고 수많은 대회를 경험했고 어떻게 보면은 코치로도 최정상의 축구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케프케가 코칭 스타일이 상당히 이제 독특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독일 축구협회에서 아예 따로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영상도 올렸고 예. 그리고 기사도 따로 올리고 하면서 굉장히 그때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피드 플레이어와 함께 패스 게임을 계속 시켜요. 이게 그러니까 골키퍼들은 원래는 따로 훈련을 하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가서 보면은 근데 피드 플레이어들이랑 계속 패스 주고받고 아니면은 피드 플레이어랑 직접 부딪히고 이런 플레이들을 계속 하는 훈련들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골키퍼들은 슛을 할 때 트레이너의 발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또는 공이 박스의 어느 각도에서 맞았는지 모른다. 이거 모르니까 그 반사신경을 순간적으로 발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 박스가 있는 게 이제 적이 튕겨가지고 이제 오는 거를 막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기술도 늘려야 한다. 그래서 그 11번째 피드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노이어 선수 혼자만 뭐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라 케프케 골키퍼 코치가 함께 끌어올린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사실 축구 철학이 뭐냐라고 클린스만 감독에게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빌드업 축구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또 골키퍼 코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축구를 할 수 있는 또 기반이 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단지 골키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후방 빌드업 전체에 이 쾌프케 코치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뭐 다양한 이제 도구들을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뭐 예? 재밌다라고는 하던데 제가 영상을 봤을 때 골키퍼들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 이거는 그 골포스트에다가 이제 줄을 묶어가지고 몸에 매달고서는 거기서는 킥하는 거를 이렇게 다이빙 선방하게 하는 거거든요. 좀 놀라운 게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제로 풀었을 땐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아까 말씀드린 박스 훈련 같은 거는 굴절되는 슈팅까지 반응하게 해주니까 한국 대표팀의 골키퍼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콘을 이렇게 찍을 때 이제 던져가지고 그걸 이제 맞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뒤로 후진을 하면서 이렇게 이게 원래 가장 맞기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찍고 빠르게 가는 이 훈련까지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로빙 슈팅, 키 뒤로 전진했을 때 뒤로 넘어가는 슈팅을 막는 데 있어서 또 훈련이 된다. 그러니까 이 쾌프케 코치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훈련을 구성하고 독일 대표팀의 그 황금기를 노릴 때 이런 훈련법들을 개발해서 분명히 대표팀에 본인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코치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훈련시키는 코치라는 걸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장애물을 띄워놓고 곧바로 선방인 건데요. 예? 장애물이 이게 가로 세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로로 한번 뛰어넘은 거예요. 뛰어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로로 뛰어넘었을 때 킥이 나가면은 그걸 바로 뛰어서 이제 선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독일의 좋은 골키퍼가 나오는 게 그냥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훈련들, 준비된 훈련들 통해서 좀 선수들을 끌어올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것만이 아니고 또 이제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 장애물 있잖아요. 그래서 타타타타타닥 이렇게 뛰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잔발. 그 잔발을 해가지고 또 선방하는 거를 세로로도 해놓고 가로로도 해놔요. 그래서 가로로도 이렇게 갔다가 바로 선방할 수 있게 그런 훈련들도 하고, 그리고 장애물도 굉장히 다양하게 세우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그 프리킥 할 때 그 세워놓는 그 벽 같은 그 선수 모양의 그거 있잖아요. 더미죠. 그 더미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형태로 세워놔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집고 나와가지고 선방을 하게 돼요. 이게 왜냐면은 그 코너킥 같은 것들 막을 때는 수비수들이 앞에서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빠르게 제치고 나가서 막아내느냐 이런 것까지도 훈련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체력까지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 대표팀의 후방 전체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정말 이 쾌프케 코치 한 명만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대표팀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의 축구팀 전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단한 지금 코치가 지금 한국에 온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트래핑을 한 다음에 저 사이로 킥을 제대로 전달해주는 그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던져주면은 가슴을 한번 맞고 무릎으로 한번 맞고 그러고서 저 사이로 차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하는 훈련들도 하고,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해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여기 올리진 않았지만은 볼핸들링 훈련도 거의 그 농구 선수처럼 이렇게 이 도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 시키고 그러면서 한 손으로 계속 놓치지 않게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골키퍼들이 한 손으로도 잡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슈팅 같은 것들도 그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들도 계속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벤투가 왔을 때 특히 외국의 감독이나 이런 코치들이 왔을 때 미치는 효과가 당장 대표팀에도 도움이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한국 코치들이 배울 수 있고 또 이게 자료로 남게 되고 또 그거를 배운 선수들도 본인들이 지도자가 됐을 때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코치들이 한국에 왔다는 것은 사실 클린스만 감독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사단을 잘 꾸리면 된다라고 했던 그 부분을 지금 채워줬기 때문에 쾌프케가 왔다는 것, 독일 대표팀 17년간 했던 코치가 왔다는 건 분명히 한국 축구에서 반긴 일인데요. 그리고 이것도 일부분에 불과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영상이 1시간이 넘어요. 1시간이 넘는 영상인데 제가 그냥 일부분만 그냥 그래도 눈에 띄는 것만 조금 떼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 보면은 정말 다양한 훈련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훈련을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도 해줘요. 쾌프케가 직접. 결국에 한국 대표팀에 와서 뭐 김순규 선수나 좀 조현우 선수 같은 지금 골키퍼들이라든지 뭐 송범근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떤 골키퍼들이 뭐 많이 들어올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많은 골키퍼들이 이런 훈련을 또 받을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필드 플레이와 함께하는 훈련들이 진행될 때도 쾌프케가 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리고 쾌프케는 이제 사실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독일 대표팀을 시작했고 헤르타 베를린에서도 잠깐 또 함께 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클린스만 감독이 원래 그 헤르타의 그 솔트 패트리라는 골키퍼 코치가 있었거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솔트 패트리인데 이 골키퍼 코치도 나름 능력을 인정받던 코치였어요. 그런데 그 조너선 클린스만 감독의 아들이 헤르타 유스에 있었는데 안 썼거든요. 안 쓰면서 쌍갈렌으로, 그 스위스 구단인 쌍갈렌으로 이적을 보내버리니까 여기에 이제 불만을 조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부임하자마자 경질을 하고 쾌프케를 새 골키퍼 코치로 선임을 했었는데 그때 독일 대표팀과 계약 체결 중에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2군 골키퍼 코치인 막스 슈타인보르는 1군에 승격시켜야 했어요. 뒤늦게 이제 그 헤르타 골키퍼 코치
코치에 부임하긴 했는데 클린스만이 바로 사임하면서 그러면서 곧바로 독일 대표팀으로 돌아가게 됐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17년 경력이 쭉 이어졌던 또 하나의 배경이 클린스만 감독이 헤르타에서 쭉 갔으면 또 독일 대표팀 경력이 끊겼을 텐데 잠깐 하니까 그냥 돌아갈게 하고 독일 대표팀에서도 잠깐 갔지만 워낙 능력 있는 코치니까 다시 받아줬고 뭐 최근까지도 활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아니 저는 이 질문이 좀 나왔으면 했었거든요. 케프케 코치는 과연 한국에 상주할 것인가? 왜냐면은 우리나라 골키퍼들 같은 경우는 그 김승규 골키퍼 제외하고는 다들 국내에 있고 김승규 골키퍼도 어쨌건 사우디니까 유럽에 있는 골키퍼는 없는데 그러면은 케프케 골키퍼가 그래도 직접 보고 선수들도 체크도 해야 되고 또 훈련 방법 같은 것들도 노하우도 가르쳐줘야 되고 이런 거는 평소에도 가르쳐줄 수 있는 거잖아. 노하우만 하고 또 시차가 맞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는 살짝 있긴 했었습니다. 사실 뭐 이제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씩 상주는 언제 하고 어떻게 원격으로 하고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석 코치인 헤어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카이 스포츠 오스트리아에서 해설자를 해야 되니까 그분은 뭐 거의 유럽에 있다라고 보더라도 다른 코치들 같은 경우에 조금은 그래도 한국에 좀 자주 오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해보고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 취재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무직이긴 하니까요. 현재로서 뭐 유럽에 딱히 뭐 머무를 이유는 없을 것 같은 케프케 코치니까 한국에 좀 자주 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상주하길 바랍니다. 케프케 코치만큼은 상주에서 여기 뭐 독일 뭐 음식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봤을 때 클린스만 사단 중에 다 좋은 코치들이고 유명한 코치들인데 케프케가 그래도 커리어로는 어떻게 보면 특히 지도자 커리어로는 클린스만 감독보다도 더 위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척점에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바로 이탈리아 출신의 파올로 스트링가라 코치인데요. 사실 클린스만 사단에 대해서 우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필이면 언론을 통해서 외신을 통해서 가장 먼저 언급된 인물, 알려진 인물이 바로 이 스트링가라 코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스트링가라가 뭐 수석 코치로 부임한다는 얘기까지 있어가지고 저는 이러면 망한다 막 이랬었죠. 그래서 스트링가라 같은 경우는 일단 인테르 유스 출신으로요. 하지만 인테르에선 별로 성공하지 못했었고 여러 이제 세리아 구단들을 전전하다가 이제 그 1990-91 시즌에 이제 인테르에서 한 시즌을 뛰긴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하부 리그들을 전전하게 됐었는데요. 선수로도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1990-91 시즌에 클린스만과 함께했다. 그때 2년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적인 2년보다도 클린스만이 또 이탈리아 생활을 하면서 또 적응도 해야 되고 언어 문제도 있을 때 아마 이 스트링가라가 꽤 많이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때 이제 게르만 삼총사가 뛰었을 때였죠. 그래서 이제 스트링가라와 인연이 또 나중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리보르노에서 이제 같이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스트링가라랑 이렇게 클린스만이 찾아간 거 보면은 정말 친한 관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스트링가라의 감독 커리어를 놓고 보면은 성공한 게 거의 없죠. 일단 보면은 다 하부 리그밖에 없어요. 세리에 A 구단을 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실 그 클린스만 감독이 그 기자회견에서는 세리에 R을 잘 아는 감독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일을 해봤다기보다는 세리에 R을 많이 경기를 뭐 현지에서 봤을 것이다. 약간 이런 정도겠죠? 가장 윗단계가 세리에 B 구단을 2001-01 시즌에 이름도 생소한 피스토이에세. 저 이 팀 처음 들어봐요, 이름. 그래도 근데 그 3부 리그급 팀에는 뭐 스페치아라든지 페루자라든지 뭐 왕년에는 좀 잘했다거나 혹은 뭐 지금 1부 리그에 있는 뭐 그런 팀들을 맡긴 했으니까 뭐 리보르노도 있긴 하죠. 어찌됐거나 뭐 나름의 지도 경력을 쌓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그래도 다행인 건 이분이 감독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 근데 최근에 그 맡았던 그 결과가 조금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프로 리보르노 소르겐티 감독을 맡았었는데요. 1승 2무 12패로 경질됐고 팀은 그때 최하였고 그런데 4부 리그였어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부 리그에서도 굉장히 처참한 성적을 냈는데 다만 이런 그 패배의 경험도 뭔가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뭘까 그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에 뛰고 있어서 좀 이탈리아 뭐 약간 그 감성? 체크? 뭐 이런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스트링가라는 왜 데려온지 이해가 안 가요. 데려오지 않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괜히 자리만 차지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왔을까? 그냥 제 생각에는 헤어초크는 국내에 있는 기간이 아무래도 짧을 것 같으니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그래도 오래 있을 수 있는 스트링가를 옆에 보조로 데리고 있으려고 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예.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찌됐거나 케프케라는 정말 기대되는 코치, 그리고 스트링가라는 물음표가 달린 코치 두 명을 좀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저희가 가장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 클린스만 감독이 사실 체력 훈련에 굉장히 집중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체력 전문가 누굴 데려왔느냐?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의 사담이라는 별명, 고문 기술자라는 별명이 있는 마가트 사단의 지옥 훈련 설계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 코치 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어지는 부버지의 클린스만 사단 완전 분석 한준TV 새로 올라온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